그날 아침도 새벽 5시 반에 눈이 떠졌어요. 알람이 울리기도 전에요. 몸이 기억하는 거였죠. 평생을 이 시간에 일어나 살았으니까요. 일어나자마자 무릎을 주물렀습니다. 요즘은 계단만 오르내려도 시큰거려서 파스를 붙이고 자는데도 아침이면 이렇게 뻐근했거든요. 한숨이 먼저 나왔어요. 부엌으로 가서 물 한 컵 마시고 어젯밤 설거지통에 담가뒀던 그릇들을 닦기 시작했습니다. 혼자 사는데도 설거지는 끝이 없더라고요. 커피 한 잔 타 마시고 묵은 김치 한 접시 꺼내 아침을 때웠어요. 밥 먹다 말고 핸드폰을 봤는데 카톡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큰딸 유진이는 요즘 회사 일로 바쁘다더니 연락이 뜸했고, 둘째 재호는 사업 망한 뒤로 전화도 잘 안 받았어요. 막내 선우만 가끔 엄마 밥 먹었어요 하고 문자 보내주는데 그것도 일주일에 한 번이면 다행이었죠. 뭐 그렇다고 섭섭하진 않았어요. 다들 바쁘게 사는데 늙은 엄마한테 매일 연락할 시간이 어디 있겠어요. 아침 설거지를 끝내고 현관문을 나서는데 문득 우편함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며칠째 확인을 안 했더니 광고 전단지가 가득 차 있을 게 뻔했거든요. 귀찮았지만 그냥 지나칠 수가 없었어요. 관리비 고지서라도 있으면 연체료가 나올 테니까요. 우편함 열쇠를 돌리고 안을 뒤적였습니다. 역시나 피자 전단지, 부동산 광고, 대출 안내문이 쏟아졌어요. 그 사이에 작고 하얀 종이 한 장이 손에 잡혔습니다. 로또 용지였어요. 아, 이거. 지난주에 슈퍼 가서 우유 사면서 그냥 한 장 산 거였어요. 건망증이 심한지 우편함에 넣은 것도 몰랐어요. 1,000원짜리. 어차피 안 될 것 뻔한데 그냥 심심풀이로 산 거였죠.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요. 집에 들어와 식탁에 앉아서 핸드폰으로 로또 당첨 번호를 검색했습니다. 1062회 당첨 번호는 5, 12, 18, 23, 31, 40이었어요. 손에 든 용지를 천천히 내려다봤어요. 5, 12, 18, 23, 31, 42.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다시 한번 확인했어요. 핸드폰 화면과 로또 용지를 번갈아 보며 하나하나 대조했습니다. 틀림없었어요. 6개 숫자가 모두 일치했습니다. 1등. 당첨금 30억. 손이 덜덜 떨렸어요. 로또 용지를 꽉 쥐었다가 놓았다가 반복했습니다. 이게 꿈인가 싶어서 볼을 꼬집어 봤어요. 아팠어요. 진짜였습니다. 30억이라는 돈은 평생 파출부 일하고 식당 설거지하고 청소 아줌마 하면서도 모아본 적 없는 돈이었어요. 아니, 상상도 해본 적 없는 금액이었습니다. 눈물이 핑 돌았어요. 유진이 대학 등록금 마련하려고 밤낮으로 일하던 때 재호 사업 자금 보태주려고 적금 깬 날, 선우 취업 준비한다고 월세 대신 내준 날들이 주르륵 떠올랐습니다. 이제 다 끝이구나. 고생 끝이구나 싶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기쁘지가 않았습니다. 아니, 기쁘긴 한데 동시에 무서웠어요. 식탁 위에 놓인 로또 용지를 물끄러미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이걸 애들한테 말하면 어떻게 될까? 며칠 전에 뉴스에서 봤거든요. 로또 당첨자가 가족들한테 시달리다가
결국 연락 다 끊고 잠적했다는 이야기요. 친척들이 몰려와서 돈 달라고 난리였다는 이야기였어요. 우리 애들은 안 그러겠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러면서도 지난 명절 때 일이 떠올랐어요. 큰딸 유진이가 저한테 이렇게 말했었거든요. 엄마, 요즘은 부모 재산도 미리미리 정리해야 나중에 형제끼리 안 싸운대요. 그때는 그냥 웃고 넘겼어요. 나한테 무슨 재산이 있다고.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30억이 생겼으니까요. 저는 로또 용지를 조심스럽게 접어서 지갑 안쪽 깊숙한 곳에 넣었습니다. 일단 확인부터 해보자. 애들한테 알리는 건 그 다음이다. 정말 당첨이 맞는지, 이게 진짜인지 먼저 확인하고, 그리고 애들 반응도 한번 보고, 왠지 모르게 가슴 한쪽이 무거워졌어요. 과연 우리 애들은 어떤 모습을 보여줄까? 로또 판매점은 집에서 버스로 새 정거장 거리에 있었어요. 평소 같으면 걸어갔을 텐데 그날은 다리에 힘이 하나도 안 들어갔습니다. 버스 안에서 손잡이를 꽉 잡고 서 있는데 가슴이 계속 두근거렸어요. 지갑 속 로또 용지가 마치 뜨거운 불덩이처럼 느껴졌습니다. 진짜 맞을까? 혹시 내가 숫자를 잘못 본 건 아닐까? 버스에서 내려 골목길을 걸어가는데 다리가 후들거렸어요. 판매점 앞에 도착하니 문이 아직 닫혀 있었습니다. 시계를 보니 9시 5분 전이었어요. 깊게 숨을 내쉬고 가게 앞 벤치에 앉았습니다. 옆 가게 아주머니가 철판 올리는 소리, 지나가는 학생들 웃음소리, 모든 게 평소와 똑같은데 저만 다른 세상에 있는 것 같았어요. 드디어 9시가 되어 가게 문이 열렸습니다. 사장님은 40대쯤 돼 보이는 남자였어요. 늘 보던 그 얼굴인데 오늘따라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저기, 로또 당첨 확인 좀. 목소리가 떨렸어요. 지갑에서 로또 용지를 꺼내는데 손이 너무 떨려서 2번이나 떨어뜨렸습니다. 사장님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어요. 괜찮으세요? 저는 겨우 대답했습니다. 사장님이 로또 용지를 받아서 기계에 넣었어요. 삐삐삐 기계음이 울렸습니다. 그리고 사장님의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이거 1등이네요. 진짜 맞습니다. 당첨금이 30억 2천만 원이에요. 사장님이 흥분해서 소리쳤습니다. 그 순간 가게 밖을 지나가던 사람들이 고개를 돌렸어요. 저는 급하게 손가락을 입에 갖다 댔습니다. 조용히 해주세요. 사장님이 목소리를 낮추며 축하한다고 말했습니다. 진심으로 기뻐해 주는 게 보였어요. 우리 가게에서 1등 나온 건 처음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로또 용지를 다시 받아들고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었어요. 진짜였습니다. 꿈이 아니었어요. 30억이 진짜로 제 거였습니다. 당첨금은 일주일 안에 본사에 가서 받으면 된다고 했어요. 신분증을 꼭 챙기라고요. 사장님의 말이 귓가를 스쳤지만 제대로 들리지 않았습니다. 가게를 나와 집으로 돌아오는 길, 버스 창밖으로 보이는 풍경이 달라 보였어요. 저 건물도, 저 나무도, 저 사람들도 모두 같은데 저만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것 같았습니다. 30억. 이제 뭐든 할 수 있었어요. 무릎 아픈 거 수술도 받고
좁은 집 나가서 넓은 아파트도 살고 여행도 가고. 그런데 집에 도착해서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다시 그 생각이 스멀스멀 올라왔습니다. 애들한테 말하면 정말 어떻게 될까? 식탁에 앉아서 핸드폰을 꺼냈어요. 연락처에 저장된 세 자녀의 이름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큰딸 유진, 둘째 재호, 막내 선우. 손가락이 전화 버튼 위에서 머뭇거렸어요. 그때 문득 텔레비전에서 봤던 프로그램이 떠올랐습니다. 부자인 척 가난한 척해서 상대방의 진심을 확인하는 거요. 먼저 확인해 보자고 생각했어요. 진짜 로또 당첨 사실을 말하기 전에 가짜로 당첨됐다고 말해보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애들이 정말 돈 때문에 달라지는지 아니면 변함없이 엄마를 대하는지 확인해 보는 거죠. 만약 애들이 돈 때문에 돌변하면 그때 사실 가짜였어라고 말하면 됐어요. 그리고 진짜 마음을 보여준 아이에게만 진실을 말해주면 되는 거였습니다.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이렇게 자식들을 시험하는 게 맞는 건가? 하지만 동시에 꼭 알아야 할 것 같았어요. 30억이라는 거대한 돈 앞에서 제 자식들이 어떤 모습을 보일지요. 저는 핸드폰을 들고 단체 카톡방을 열었습니다. 우리 가족방. 손가락을 천천히 움직여 메시지를 입력했어요. 얘들아. 엄마가 오늘 로또 1등 됐다. 전송 버튼을 누르기 직전 잠시 멈췄습니다. 정말 괜찮을까? 하지만 이미 결심했어요. 딱 한 번만. 진심을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눈을 질끈 감고 전송 버튼을 눌렀어요. 딩하고 메시지가 전송됐습니다. 그리고 불과 10초도 안 돼서 핸드폰이 미친 듯이 울리기 시작했어요. 전화벨이 울린 지 3초 만에 받았습니다. 엄마, 진짜예요? 로또? 30억? 큰딸 유진의 목소리였어요. 평소엔 여보세요 한마디에도 피곤함이 묻어났는데 그날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목소리가 한 옥타브는 높아져 있었어요. 응. 그게 제가 말을 잇기도 전에 유진이가 말했습니다. 어머 대박. 진짜 대박이에요. 엄마 지금 어디세요? 제가 바로 갈게요. 평소 같으면 바쁘다는 핑계부터 댔을 텐데 그날은 달랐어요. 바로 온다고 했습니다. 아니 유진아. 나 괜찮아. 안 돼요. 이런 큰일은 가족이 같이 의논해야죠. 엄마 혼자 결정하시면 안 돼요. 세금 문제도 있고 자산 관리도 해야 하고. 자산 관리라는 단어가 귓가에 꽂혔습니다. 유진이는 계속 말했어요. 자기가 아는 세무사가 있다고, 로또 당첨금은 세금이 엄청 많이 나간다고, 잘못하면 몇억씩 손해볼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은행도 자기가 아는 VIP 전담 직원한테 연결해 준다고 했어요. 요즘 사기꾼들이 진짜 많다면서요. 엄마 같은 분들이 특히 타겟이에요. 엄마 같은 분들이라는 말이 묘하게 걸렸습니다. 유진이는 아무한테도 말하지 말라고 했어요. 친구분들, 이웃들, 아무한테도요. 특히 재호한테는 절대 말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재호가 요즘 사업 망해서 빚쟁이들한테 쫓긴다면서요. 알면 무조건 돈 달라고 할 거라고 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둘째 재호. 사업 실패하고 나서 연락도 뜸했던 그 아이를 유진이는 벌써 경계하고 있었어요.
유진아, 근데 제가 뭔가 말하려고 했는데 유진이가 끊었습니다. 엄마, 제가 오늘 오후에 갈게요. 점심도 제가 사드릴게요. 엄마 좋아하시는 갈비탕집 있잖아요. 거기서 먹어요. 평소 같으면 엄마 저 바빠서요가 입버릇이었는데요. 갈비탕이라니. 3년 전 제 생일 때 같이 먹자고 했더니 회식이 있어서 안 된다던 그 갈비탕 집이었습니다. 엄마 진짜 축하드려요. 평생 고생하셨는데 이제 편하게 사세요. 제가 다 챙겨드릴게요. 전화가 끊겼어요. 저는 핸드폰을 천천히 내려놓았습니다. 유진이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어요. 제가 다 챙겨드릴게요. 그 말이 왠지 제가 다 관리할게요처럼 들렸습니다. 핸드폰이 다시 울렸어요. 이번엔 둘째 재호였습니다. 심호흡을 하고 전화를 받았습니다. 엄마, 나 재호야. 로또 진짜야? 전화기 너머로 재호의 거친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순간 재호가 흐느끼기 시작했어요. 엄마, 나 이제 살았어. 진짜 살았어. 재호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울음인지 웃음인지 구분이 안 됐어요. 재호는 지금 당장 와도 되냐고, 아니 자기가 엄마를 모시러 가겠다고, 택시 타고 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진정하라고 말했지만 재호는 진정이 안 됐어요. 그러면서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자기가 요즘 진짜 죽을 것 같았다고요. 빚쟁이들이 매일 집에 와서 난리고 와이프는 애 데리고 친정 가버렸다고요. 처음 듣는 얘기였어요. 뭐? 선미가 집을 나갔어? 응, 한 달 전에 나한테 실망했대. 더 이상 못 살겠다고. 재호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재호는 말했어요. 자기가 정말 열심히 살았다고요. 사업도 진짜 죽어라 했는데 다 망했다고요. 보증 잘못 써서 빚만 3억이라고요. 가슴이 아팠습니다. 제 아들이 그렇게 힘들었는데 저는 몰랐던 거예요. 재호야, 그동안 왜 말 안 했어? 엄마한테 무슨 얼굴로 말해? 맨날 돈 없다고 하는 엄마한테 또 손 벌릴 수가 있어야지. 그 말에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근데 이제 괜찮아. 30억이면 내 빚 갚고도 남잖아. 엄마, 나 5억만, 아니 3억만 빌려줘. 빚만 갚으면 다시 시작할 수 있어. 이번엔 진짜 잘할 수 있어. 그 순간 뭔가 걸렸어요. 빌려준다는 말. 재호의 목소리가 점점 더 절박해졌습니다. 안 그러면 진짜 죽을 것 같다고요. 요즘 빚쟁이들이 협박하는 게 장난이 아니라고, 집 유리창도 깨졌다고요. 엄마가 30억 받으면 세금 빼고 한 25억. 거기서 3억이면 얼마 안 되잖아. 응. 나 살려줘. 제발. 25억에서 3억이 얼마 안 된다는 말이었습니다. 평생 모아도 1억도 못 모았던 저한테 3억이 얼마 안 되는 돈이라니요. 엄마, 내가 나중에 꼭 갚을게. 이자도 쳐서 갚을게. 응. 엄마, 제발. 제가 생각 좀 해보겠다고 말하자 재호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어요. 지금 생각할 시간이 어디 있어? 다음 주까지 3억 안 갚으면 나 진짜 위험해. 그러더니 갑자기 물었습니다. 설마 누나 말 들은 거야? 누나가 나 못 주게 한 거지? 그렇지? 재호는 이미 유진을 의심하고 있었어요.
누나가 그랬을 거야. 재호 주면 안 된다고. 맞지? 엄마, 나도 엄마 아들이야. 왜 누나 말만 듣는 거야? 전화기 너머로 쾅 하고 뭔가 부딪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재호야, 잠시 침묵이 흐른 뒤 재호가 말했어요. 미안하다고 자기가 너무 흥분했다고요. 근데 진짜 급하다고 오늘 밤까지 답 좀 달라고 했습니다. 전화가 끊겼어요. 저는 멍하니 핸드폰을 내려다봤습니다. 재호가 힘든 걸 생각하니 마음이 아팠습니다. 재호에게 로또 용지를 줘야 할지 고민되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그때 핸드폰에 카톡이 왔습니다. 막내 선우였어요. 엄마, 로또 당첨 축하해요. 근데 괜찮으세요? 형이랑 누나가 연락했죠? 제가 저녁에 갈게요. 걱정 마세요. 그 짧은 문자를 읽는데 눈물이 났습니다. 선우만은 다르겠지. 저녁 6시에 현관문이 조용히 열렸어요. 엄마, 나야. 선우의 목소리였습니다. 열쇠로 문을 연 거였어요. 제가 준 예비 열쇠를 아직도 가지고 있었던 거죠. 선우가 들어오는데 손에 비닐봉지 2개를 들고 있었습니다. 엄마 저녁 드셨어요? 아직이라고 하자 선우가 말했어요. 그럴 줄 알았어. 엄마 좋아하는 떡볶이랑 순대 샀어요. 같이 먹어요. 선우는 자연스럽게 부엌으로 가서 봉지를 풀었습니다. 떡볶이에서 김이 모락모락 올라왔어요. 누나랑 형 연락 왔죠?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선우가 식탁에 떡볶이를 옮겨 담으며 조용히 말했어요. 누나는 자산 관리 얘기했고, 형은 돈 빌려달라고 했죠? 너 어떻게 알았어? 예상했어요. 둘 다 뻔하거든요. 선우가 젓가락을 꺼내며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엄마 앉으세요. 우리는 마주 앉아 떡볶이를 먹었어요. 한동안 아무 말도 없었습니다. 엄마, 응? 선우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로또 당첨되셨다니까 축하는 드려야 할 것 같은데, 솔직히 걱정이 더 커요. 왜냐고 물었더니 선우가 젓가락을 내려놓았어요. 30억이면 엄청난 돈이잖아요. 근데 그 돈 때문에 가족들이 이상해질까 봐. 벌써 형이랑 누나가 그러잖아요. 너는? 전 괜찮아요. 전 원래 엄마한테 기대는 거 없었으니까. 그 말이 가슴에 꽂혔습니다. 선우는 세 남매 중에 유일하게 대학 장학금 받아서 다녔고 졸업하고도 엄마 힘들게 하기 싫다며 월세 지원도 거절했던 아이였어요. 엄마 무릎은 좀 어때요? 지난번에 아프다고 하셨잖아요. 아직 병원에 가지 못했다고 하자 선우가 말했습니다. 엄마, 이번 기회에 꼭 병원 가세요. 무릎 수술하고 좋은 데서 검진도 받고. 그게 먼저예요. 선우가 제 손을 잡았어요. 돈은 형이랑 누나 주지 마세요. 누나는 자기 관리한다고 가져가서 결국 자기한테 좋은 쪽으로 쓸 거예요. 형은 또 사업 망할 거고요. 선우야, 전 한 푼도 안 받을게요. 그러니까 엄마, 그 돈은 엄마를 위해서만 쓰세요. 알았죠? 눈물이 났습니다. 세 아이 중에 이 아이만 저를 위해 걱정하고 있었어요. 선우가 웃으며 제 눈물을 닦아줬습니다. 엄마 우시면 안 돼요. 좋은 일인데. 제가 주말마다 올게요. 엄마 혼자 결정하시기 힘드실 테니까.
누나랑 형이 뭐라고 해도 엄마 편 들어드릴게요. 선우는 그날 밤 늦게까지 제 옆에 앉아 있었어요. 딱히 큰 이야기를 한 건 아니었습니다. 그냥 예전처럼 텔레비전 보고 차 마시고. 하지만 그게 제일 위로가 됐어요. 다음 날 유진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오늘 제가 세무사 선생님이랑 같이 갈게요. 계약서 준비하셔야 해요. 그리고 재호에게서도 문자가 왔어요. 엄마, 오늘 꼭 만나야 해. 빚쟁이들이 집 앞에 와 있어. 제발. 이제 정말 결정할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저녁 7시에 집으로 와. 다 같이 얘기할 게 있어. 유진이가 먼저 답장했어요. 세무사 선생님도 같이 데려가도 되냐고요. 저는 짧게 답했습니다. 가족끼리만 얘기할 거라고요. 재호도 금방 답장했습니다. 알았다고, 꼭 가겠다고요. 선우는 전화를 걸어왔어요. 엄마, 무슨 일이에요? 괜찮으세요? 걱정하는 목소리였습니다. 괜찮다고 그냥 다 같이 모여서 얘기 좀 하자고 말했어요. 저녁 7시가 되기 전부터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정말 이래도 되는 걸까? 하지만 이미 여기까지 왔어요. 끝까지 확인해야 했습니다. 6시 40분쯤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유진이었어요. 평소보다 20분이나 일찍 온 거였죠. 손에는 고급 백화점 쇼핑백을 들고 있었습니다. 엄마, 이거 건강식품이에요. 몸에 좋대요. 평생 한 번도 사준 적 없던 건강식품이었습니다. 곧이어 재호가 도착했어요. 얼굴이 많이 상해 있었습니다. 수척하고 눈 밑에 다크서클이 짙었어요. 정말 힘들게 살았나 보다 싶었습니다. 마음이 아팠습니다. 마지막으로 선우가 왔습니다. 손에는 아무것도 들고 있지 않았지만 제 손을 꼭 잡아줬어요. 거실에 세 남매가 나란히 앉았습니다. 소파에 앉은 모습이 어렸을 때 생각나서 가슴이 찡했어요. 유진이가 먼저 말문을 열었습니다. 엄마, 그래서 오늘 무슨 얘기 하실 거예요? 혹시 당첨금 어떻게 나눌 건지 그런 얘기예요. 재호가 바로 끼어들었어요. 누나, 그건 엄마가 정하실 일이잖아. 왜 누나가 미리 말해? 내가 언제 내가 정한다고 했어? 그냥 물어본 거지. 벌써 두 사람 사이에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선우는 조용히 앉아서 저만 바라보고 있었어요. 저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얘들아. 엄마가 할 말이 있어. 세 명의 눈이 저를 향했어요. 유진과 재호의 눈에는 기대감이 가득했습니다. 선우는 걱정스러운 표정이었어요. 사실은 손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해야 했어요. 로또. 가짜였어. 순간 거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세 자녀가 모두 얼어붙은 것처럼 저를 바라봤어요. 네? 뭐라고요? 유진이가 먼저 물었습니다. 가짜였다는 게 무슨 말씀이세요? 저는 천천히 설명했습니다. 숫자를 잘못 봤다고요. 제대로 확인해 보니 1등이 아니었다고요. 5등에 당첨돼서 5,000원 받았다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유진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어요. 거짓말이시죠? 엄마 농담하시는 거죠? 아니야. 엄마가 숫자를 잘못 본 거였어. 재호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안 돼. 안 돼요. 엄마, 그럼 나는 어떡해요? 나 빚쟁이들한테 약속했어요. 이번 주까지 돈 갚는다고.
재호야, 미안해. 미안하다고요. 미안하다고 해서 될 일이에요. 재호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습니다. 처음 보는 모습이었어요. 유진도 차가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엄마, 그럼 그동안 저한테 하신 말은 뭐예요? 당첨됐다고 하셨잖아요. 제가 회사 일정까지 다 조정했어요. 세무사 선생님한테도 부탁했고요. 그건 정말 실망이에요, 엄마. 확인도 제대로 안 하시고 그런 말씀을 하시면 어떡해요? 유진의 눈빛이 차가웠습니다. 마치 실수를 저지른 직원을 대하는 것 같았어요. 재호는 머리를 감싸쥐며 벽에 기댔습니다. 끝났어. 다 끝났어. 그때 선우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형 누나. 진정해요. 진정하라고? 너는 어차피 아무것도 기대 안 했으니까 그렇게 말하지. 재호가 선우에게 소리쳤어요. 선우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래도 형 누나. 그렇다고 엄마에게 함부로 말하면 안 되잖아요. 평상시와 바뀐 건 없어요. 유진이 비웃듯 말했어요. 말은 쉽지. 막내는 원래 엄마한테 짐도 안 되니까 그런 말 하기 쉽지. 누나, 짐이 안 되는 게 뭐가 나빠요? 형이랑 누나는 엄마를 짐으로만 생각한 거예요. 거실에 침묵이 흘렀습니다. 유진과 재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선우의 말이 전곡을 찔렀기 때문이었습니다. 저는 세 자녀를 바라봤습니다. 유진의 차가운 눈빛, 재호의 절망적인 표정, 그리고 선우의 담담한 얼굴. 가짜였다는 말을 듣고 난 뒤 3일째 되던 날이었습니다. 그날 오후 저는 병원 검진을 받으러 나갔어요. 요즘 무릎뿐만 아니라 배도 자꾸 아파서 검사를 받아보기로 한 거였습니다. 집을 나서면서 문을 잠갔어요. 평소처럼 현관문 잠금 장치를 돌리고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병원에서 검사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온 건 오후 4시쯤이었어요. 복도를 걸어가는데 이상했습니다. 우리 집 현관문이 살짝 열려 있었거든요. 내가 잠그고 나왔는데 가슴이 철렁했어요. 혹시 도둑이라도 든 걸까? 조심스럽게 문을 밀고 들어갔습니다. 거실이 보였어요. 그리고 그 순간 저는 얼어붙었습니다. 재호가 거기 있었어요. 신발도 벗지 않은 채 서랍장 앞에 쪼그려 앉아 있었습니다. 서랍들이 모두 열려 있었고 바닥에는 서류들과 사진첩이 어지럽게 널려 있었어요. 재호야, 제 목소리에 재호가 화들짝 놀라며 돌아봤습니다.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 있었어요. 엄마, 너 지금 뭐 하는 거니? 재호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손에는 제 낡은 지갑이 들려 있었어요. 로또 용지 찾고 있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가짜라고 했잖아. 거짓말인 것 같아서요. 엄마가 숨기고 있는 것 같아서. 진짜 30억 맞죠? 그렇죠? 재호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눈은 충혈되어 있었고 머리는 헝클어져 있었습니다. 재호야, 너 지금 정신이 있니? 엄마 집에 몰래 들어와서 몰래 들어온 게 아니에요. 예비 열쇠로 들어왔어요. 재호가 소리쳤습니다. 그러더니 바닥에 흩어진 물건들을 가리켰어요. 여기 다 뒤져봤어요. 서랍장, 장롱, 옷장. 근데 없어요. 로또 용지가 없단 말이에요. 없으니까 없는 거지. 거짓말. 재호가 벌떡 일어서며 소리쳤어요.
엄마, 저 죽게 생겼어요. 빚쟁이들이 진짜 가만 안 둬요. 어제 집에 와서 협박했어요. 다음 주까지 돈 안 갚으면 죽인다고. 재호의 눈에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제발요. 엄마, 진짜면 저 좀 살려주세요. 3억만, 아니 1억만이라도. 그때 재호의 시선이 소파 옆 작은 테이블로 향했어요. 거기에 제 핸드백이 놓여 있었습니다. 재호가 핸드백을 집어들었어요. 재호야, 그거 놔. 하지만 재호는 이미 핸드백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지갑을 꺼내고 안을 열고 그 순간 재호의 손이 멈췄어요. 지갑 안쪽 깊숙한 곳에 숨겨둔 로또 용지가 보였던 거예요. 진짜 당첨 용지였습니다. 재호가 그걸 꺼내 들었어요. 손이 덜덜 떨리고 있었습니다. 이게 뭐예요? 재호야, 그거. 재호가 핸드폰을 꺼내 당첨 번호를 검색했습니다. 그리고 로또 용지와 대조하기 시작했어요. 재호의 얼굴이 점점 변해갔습니다. 창백함에서 붉어짐으로, 붉어짐에서 다시 창백함으로. 진짜네. 진짜 1등이네. 재호가 저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엄마, 거짓말 하셨네요. 가짜가 아니었어요. 진짜였잖아요. 재호야, 왜요? 왜 거짓말 하신 거예요? 그 순간 아들의 눈에서 원망이 보였습니다. 배신감이 보였어요. 너희들이 어떻게 나올지 두려웠어. 돈 앞에서. 뭐라고요? 그래서 거짓말하고 저 이 꼴로 만드신 거예요? 재호가 로또 용지를 흔들며 소리쳤습니다. 엄마가 저 믿어주지 않으니까 제가 이렇게 된 거잖아요. 엄마가 처음부터 진짜라고 말했으면 제가 이렇게까지 안 했어요.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바닥에 흩어진 물건들, 뒤집힌 서랍들, 그리고 눈앞에서 무너지는 아들을 보며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재호야, 엄마가 미안해. 미안하다면 다해요. 이제 와서 미안하면 뭐해요? 재호가 로또 용지를 꽉 쥐고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재호야, 그거 놔. 이거 제 거예요. 제가 가져갈 거예요. 안 돼. 제가 재호의 팔을 잡으려는 순간 재호가 팔을 뿌리쳤어요. 그 힘에 저는 뒤로 비틀거렸습니다. 엄마, 재호가 놀라서 저를 붙잡으려 했지만 이미 늦었어요. 저는 소파에 부딪히며 주저앉았습니다. 엄마, 괜찮으세요? 죄송해요. 전 그럴 생각이. 재호가 당황해서 저를 일으키려 했어요. 하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가라. 그냥 가. 엄마, 가라니까. 재호는 한참을 서 있다가 결국 로또 용지를 손에 쥔 채 현관문을 나갔습니다. 쾅 하고 문 닫히는 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엉망이 된 거실 바닥에 주저앉아 있었습니다. 흩어진 서류들, 열린 서랍들, 그리고 제 아들이 남기고 간 흔적들. 그때 바닥에 떨어진 낡은 수첩 하나가 눈에 들어왔어요. 제 오래된 일기장이었습니다. 주워서 펼쳐보니 몇 년 전에 쓴 글이 보였어요. 재호야, 사업 망해서 많이 힘들지. 그래도 엄마는 내 아들을 믿고 싶다. 언젠가는 다시 일어날 거라고 믿어. 그 글을 보는 순간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제가 믿었던 아들이 오늘 제 집을 뒤졌어요. 로또 용지를 찾으려고. 돈 때문에.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유진이었어요.
전화를 받자마자 유진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 재우가 방금 저한테 전화했어요. 진짜였다면서요? 로또가. 유진아, 엄마, 이런 걸로 장난치면 안 돼요. 세상이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서 그래요. 엄마 같은 분들이 그래서 사기 당하는 거예요. 엄마 같은 분들. 또 그 말이었습니다. 유진아, 엄마가 그게 아니라 그럼 진짜 당첨 아니면 뭐예요? 혹시 치매 초기 아니에요? 요즘 이상하세요. 가짜다 진짜다 말이 자꾸 바뀌고. 가슴에 칼이 꽂히는 것 같았어요. 치매라니. 엄마, 병원 가보세요. 진지하게 말하는 거예요. 건망증도 심해지신 것 같고. 제 딸이 저를 치매 환자 취급하고 있었습니다. 유진아, 엄마 정신 멀쩡해. 그리고 로또는 진짜야. 재호가 가져갔어. 뭐라고요? 엄마 집에 들어와서 집을 뒤지고 로또 용지 찾아서 가져갔어. 전화기 너머로 유진이 숨 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지금 어디 계세요? 제가 바로 갈게요. 1시간 후 유진이 왔어요. 그리고 놀랍게도 재호도 함께 왔습니다. 유진이 데려온 거였어요. 거실에 앉은 두 남매의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습니다. 재호, 너 그 로또 용지 어디 있어? 유진이 차갑게 물었어요. 내가 가지고 있어. 내놔. 왜? 내가 찾은 건데. 내가 찾은 게 아니라 훔친 거잖아. 엄마 집 몰래 들어가서. 훔친 게 아니야. 나도 엄마 아들이야. 내 권리가 있어. 두 사람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권리? 엄마 집 뒤진 사람이 무슨 권리야? 지금 당장 내놔. 너도 똑같잖아. 돈 냄새 나니까 온 거지. 뭐라고? 형, 누나, 그만하세요. 선우가 말렸지만 소용없었어요. 유진이 재호에게 다가가 손을 내밀었습니다. 재호야, 마지막으로 말한다. 로또 용지 내놔. 싫어. 그럼 경찰 불러. 주거침 2배 절도죄로. 뭐? 너 진짜? 그 순간 현관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문을 열자 낯선 여자가 서 있었어요. 아니, 낯설지 않았습니다. 재호의 부인 선미였어요. 어머님! 선미가 집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재호를 보더니 비웃듯 말했어요. 로또 진짜였다며? 당신 혼자 다 가질 생각이었지? 선미야. 너 왜 왔어? 왜 왔냐고? 나도 권리 있어. 법적으로 배우자잖아. 선미가 팔짱을 끼며 저를 바라봤습니다. 어머님 30억이면 충분히 다 나눠 가질 수 있잖아요. 저희 목도 챙겨주셔야죠. 선미야, 넌 집도 나갔으면서. 나간 게 아니라 잠시 친정에 있었던 거예요. 어쨌든 전 아직 재호 부인이고요. 거실이 난장판이 됐습니다. 유진과 재호는 로또 용지를 두고 다투고 있었고 선미는 자기 몫을 달라고 소리치고 있었어요. 30억을 셋으로 나누면 10억씩이네요. 아니지. 넷이야. 엄마, 선우, 나, 너. 며느리도 자식입니다. 그동안 재호 씨랑 사느라 힘들었어요. 뭐? 올케는 빠져. 명절 때마다 콧배기도 안 보였으면서 이제 와서 어디 감히 뭘 넘봐. 저는 소파에 앉아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제 자식들이 며느리가 돈 때문에 서로 싸우는 모습을요. 그만해. 제가 소리쳤습니다. 거실이 조용해졌어요. 다 나가.
당장 나가. 엄마, 나가라고 했어. 다신 오지 마. 유진이 입술을 깨물며 말했습니다. 엄마가 먼저 거짓말 하셨잖아요. 가짜라고 하시고. 그래, 엄마가 잘못했어. 그러니까 다 나가. 로또도 필요 없어. 다 불태워버릴 거야. 재호가 황급히 말했어요. 안 돼요. 그건 우리 거예요. 우리 거? 엄마 돈인데? 법적으로 자식들한테도 권리가. 저는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았습니다. 나가. 결국 셋 다 나갔어요. 선우만 남았습니다. 엄마, 너도 가라, 선우야. 엄마 좀 혼자 있고 싶어. 제발 좀 혼자 있게 해줘. 선우도 결국 나갔습니다. 텅 빈 거실에 혼자 남았어요. 바닥에는 여전히 흩어진 물건들이 널려 있었고 소파 쿠션은 엉망이었습니다. 저는 그대로 소파에 누웠습니다. 배가 아팠어요. 아까부터 계속 아팠는데 이제는 견딜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결국 119를 불렀어요. 병원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응급실에서 여러 검사를 받고 입원했어요. 의사 선생님이 심각한 표정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췌장암입니다. 3기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아무 생각도 들지 않았어요. 치료는 가능한가요? 최선을 다해보겠지만, 솔직히 말씀드리면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6개월에서 1년 정도. 의사 선생님이 나간 후 저는 천장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30억. 로또 1등. 그 큰 행운을 얻었는데 이제는 쓸 시간이 없네요. 며칠 후 선우가 병원에 왔습니다. 제 상태를 알고 온 거였어요. 엄마, 선우가 울고 있었습니다. 괜찮아, 얘야. 사람은 다 죽는 거야. 엄마, 형이랑 누나한테 알려야 하지 않을까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알려서 뭐해. 또 돈 얘기할 텐데. 하지만 선우가 연락했나 봅니다. 이틀 후 유진과 재호가 병원에 왔어요. 병실 문을 열고 들어온 두 사람의 얼굴은 충격에 빠져 있었습니다. 엄마, 왔구나. 엄마 정말 암이에요. 유진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응. 췌장암 3기래. 얼마 못 산대. 재호가 주저앉으며 울기 시작했습니다. 죄송해요. 엄마. 정말 죄송해요. 제가 엄마 집을 그렇게 망쳐놓고. 유진도 눈물을 흘렸어요. 엄마 저도 미안해요. 치매라고 하고, 엄마를 의심하고. 저는 두 아이를 바라봤습니다. 이제 와서 미안하다고 하면 뭐해. 차가운 말이었지만 사실이었어요. 엄마 제발 용서해 주세요. 용서는 무슨. 이미 다 끝났어.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 로또. 제가 말을 꺼냈어요. 30억에서 세금 빼면 24억 정도 남을 거야. 거기서 너희 셋한테 5억씩 줄게. 15억. 나머지는 내 병원비로 쓸 거야. 엄마 저희는 받아. 어차피 내가 죽으면 너희 거 될 건데. 미리 주는 거야. 유진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엄마 전 필요 없어요. 엄마 치료하는데 다 쓰세요. 나도요. 엄마. 전 한 푼도 안 받을게요. 재호도 말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받아. 내 마지막 소원이야. 받고 각자 잘 살아. 결국 세 자녀 모두 5억씩 받았습니다.
유진은 그 돈으로 회사를 그만두고 작은 카페를 차렸어요. 재호는 빚을 갚고 선미와 다시 시작했습니다. 선우는 그 돈을 모두 제 치료비에 보태고 싶어 했지만 제가 거절했어요. 저는 병원에서 항암 치료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효과가 별로 없었어요. 몸은 점점 약해졌고 머리카락도 다 빠졌습니다. 어느 날 밤 병실 창밖을 보며 생각했어요. 30억이라는 행운을 얻었지만 그 돈 때문에 자식들의 민낯을 보게 됐습니다. 재호가 제 집을 뒤지는 모습, 유진이 저를 치매 환자 취급하던 모습, 아들과 결혼식 후 얼굴조차 볼 수 없었던 며느리 선미가 욕심내던 모습. 그리고 이제 건강도 잃었어요. 큰 돈이 생겨서 좋았지만 쓸 시간도 없고 건강도 없으니 모든 게 소용없었습니다. 차라리 로또에 당첨되지 않았다면 어땠을까요? 그냥 평범하게 좁은 집에서 살면서 가끔 자식들이 찾아오고 건강하게 오래 살았다면 그게 더 행복했을 것 같아요. 돈보다 건강이 중요하고 큰 행운보다 평범한 일상이 소중하다는 걸 이제야 알았습니다. 너무 늦게 깨달았어요. 제 병실에는 매일 자식들이 찾아왔습니다. 유진은 제가 좋아하는 죽을 끓여왔고, 재호는 제 손을 잡고 옛날 이야기를 들려줬어요. 선우는 그냥 옆에 앉아 있어 줬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새아이가 매일 하는 말이었어요. 괜찮아. 저도 매일 하는 대답이었습니다. 하지만 진짜 괜찮은 건 아니었어요. 마음 한편에는 여전히 상처가 남아 있었습니다. 그래도 자식들이니까 용서할 수밖에요. 어느 날 밤 저는 선우에게 물었습니다. 선우야, 엄마가 로또 당첨 안 됐으면 좋았을까? 선우가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요. 그래도 엄마가 편하게 치료받을 수 있잖아요. 돈 걱정 안 하고. 그건 그렇지만 그리고 형이랑 누나도 변했어요. 진짜로. 이제는 돈보다 엄마가 더 소중하다는 걸 알아요. 저는 웃었습니다. 너무 늦게 깨달았네. 늦었어도 깨달은 게 다행이에요. 창밖으로 별이 보였어요. 30억보다 소중한 게 있다는 걸 저도 이제 알았습니다. 건강하게 자식들과 싸우지 않고 평범하게 사는 것. 그게 진짜 행복이었어요.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인생은 참 아이러니하죠. 평생 가난 속에서도 서로를 의지하던 가족이 돈 앞에서 얼마나 쉽게 무너질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이야기였습니다. 하지만 마지막엔 결국 돈보다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되었죠. 여러분이라면 어떠셨을까요? 만약 30억이라는 돈이 생긴다면 그 돈으로 진짜 행복을 살 수 있을까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이 사연이 마음에 와닿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으로 더 많은 인생 이야기를 함께 나눠요. 작은 클릭 하나가 다음 이야기를 만들어가는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